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이 왔어요. 일요일에는 수익을 말하다. 하모린의 하모닉 이론. 오늘 다들 또 기다리셨을 텐데요. 오늘도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내용으로 강의 내용을 꾸몄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저와 함께 또 하모닉 이론 공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게요. 자, 여러분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모닉 트레이딩의 3단계 중에 어디를 배우고 있죠? 지금 바로 두 번째 단계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식별 단계를 했다라고 하면 올해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실행 단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행 단계가 왜 가장 중요할까요? 다들 아시죠? 바로 돈을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투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 바로 이 실행 단계에 있어요. 물론 하모닉 패턴을 미리 선행해서 예상을 하고 미리 진입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략보다는 하모닉 패턴이 완전히 식별이 되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 저는 훨씬 좋은 전략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실행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실행 단계는 이제 패턴 반전 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모닉 패턴이 만약에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역추세로 역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못된 많은 이런 돌아다니는 그런 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모닉 패턴은 비율에 따라서 식별이 됩니다. 우리가 마치 뭐 음식을 보고 너는 김치볶음밥이야, 너는 김치찌개야, 뭐 딱 보면 그쵸, 뭐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쵸? 얘가 떡볶이야. 누가 봐도 떡볶이인데 얘가 김치볶음밥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얘도 그냥 식별이 되는 영역인 거예요. 너는 뭐 가틀리 패턴에 속해, 너는 배 패턴에 속해, 너는 크랩 패턴에 속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가 나왔다 그래서 반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반전의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이 패턴들의 이름이 붙죠. 그런데 그 높은 확률이 100%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패턴을 보고 그냥 무작위성으로 마구잡이로 들어가면 분명히 손실 보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서 판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뭐 여기서 예를 들면 내려갈 확률 70, 올라갈 확률 뭐 30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이거에 모든 걸 걸 수는 없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삼각수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각수렴, 뭐 예를 들면 어센딩, 디센딩, 뭐 깃발 패턴,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다양한 패턴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 뭐 플래그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100%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100%가 절대 아닙니다. 삼각수렴 뭐 이렇게 갔다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뭐 1, 2, 3, 4, 5 하고 올라갑니다라고 할 때 이 올라가는 게 얘의 형태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까지가. 얘의 형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확률상의 문제일 뿐이죠. 따라서 이런 삼각수렴이나 이런 패턴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언제나 얘가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확률이 낮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무지하게 그냥 모든 걸 걸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 그다음 항상 명심해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나오면 이제 이 패턴은 식별의 영역이에요. 피보나치 비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규격에 맞게 얘네가 들어가면 식별이 된 것이고,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옆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알아야 되죠. 근데 이게 물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모든 패턴이 다 짧은 시간 안에 결판이 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왜 싸움에도 그렇잖아요. 뭐 누가 1대1로 대결을 했어. 그럼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겠죠. 근데 무승부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관찰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모닉 이론의 장점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매뉴얼이냐면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이 패턴 공부를 해서 그리고 뭐 이론 공부를 해서 뭐 그 계좌를 우상향 시키려면 뭐 우리가 로봇이 되어서 감정을 배제한 매매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이런 하모닉 이론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됐을 때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를 관찰해라.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살펴보아라. 이런 기본적인 지침서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하모닉 이론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꽤 체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실행 단계를 배우고 있고 하나하나의 그 지침을 배우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 배울 테니까 계속 방송 시청 고정해 주세요. 자, 우리가 실행 단계가 왔어요.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이거죠. 패턴이 그래서 언제 완성됐느냐? 언제 완성이 된 겁니까? 패턴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배 패턴의 반전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 패턴이 피보나치 비율의 XA 886에서 우리가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0.886에서 반전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0.886에서 딱 반전을 하면 좋은데 안 그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추진력이 달린 그런 물체가 갑자기 서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설 수도 있고 좀 삐져나갈 수도 있고 뭐 좀 못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패턴이 언제 완성되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패턴이 완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얘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뭐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뒤에 가이드라인이 짝짝짝짝 있는데 패턴이 언제 완성됐는지가 나와야 여기까지 이제 패턴이 완성됐고 얘를 기준을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생각을 할 거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패턴이 언제 완성되느냐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 첫 번째인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D점을 식별했다면 바로 이 단계에서 할 단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바로 실행 스위치라 부르는 터미널 바를 확인하고 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 터미널 바예요. 터미널 바는 별명이 실행 스위치예요. 실행 스위치. 방의 불을 켜고 끄고 하는 바로 그 누르는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건전지 끼우면 뭐가 작동을 하죠. 그럴 때 건전지 탁 넣음으로써 누가 스위치 전기를 팍팍 일으켜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스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터미널 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터미널 바는 줄여서 T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T바예요. T바고 터미널 바. 이 바는 뭐를 뜻하죠, 여러분? 바는 이제 캔들바를 뜻해요. 캔들바. 캔들박대. 원래는 이 다 같이 그냥 우리의 요즘 이제 쓰는 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재패니즈 캔들입니다. 재패니즈 캔들. 원래는 일본에서 많이 주로 사용되는 그런 캔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일본 문화에서 온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캔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거 캔들이라고 하는 거고, 바라고 하는 거는 뭐 막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는 바 차트가 있어요. 바 차트. 우리나라 말로는 봉 차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건지 잠깐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잠깐 트레이딩 뷰로 왔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차트는 이제 트레이딩 뷰라는 회사의 차트고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이고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차트들이 쭉 나와요. 이런 차트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보시면 봉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봉이 이제 봉 차트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봉 차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어로는 바이죠. 바가 아니라 원래는 바즈예요. 바즈. S가 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항상 봉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봉들, 캔들들, 봉들 이러면 이상하니까 그냥 봉 차트, 캔들 차트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미국에서 만약에 차트 이름 얘기한다. 바즈, 그 다음에 캔들즈 이런 식으로 복수형입니다. 지금 보시는 형태가 이제 봉 차트고 이게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의 차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봉 차트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도 캔들 차트를 주로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9% 이상이 다 캔들 차트를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그래도 굉장히 또 다양한 차트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차트들을 여러 가지 살펴볼게요. 그래서 봉 차트가 있고 오늘은 이 모양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바로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캔들 차트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원래는 재패니즈 캔들이라 그래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캔들 차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도 역시 캔들즈입니다. 그 이제 할로우 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에 뻥뻥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차트이고요.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캔들 차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차트다라고 하면 이 차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라인 차트입니다. 이 라인 차트 경우에는 뭐 10년물 아니면 뭐 부동산 지표, 뭐 하우스 피, 그다음 뭐 CPI 뭐 이런 물가 지수 관련된 지수 발표하는 그런 자료들 다 이런 라인 차트를 사용하죠. 다 차트의 한 가지 종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라인 차트라고 부르고 캔들 차트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꼬리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캔들에서는 이렇게 꼬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라인 차트를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고 마커가 있는 라인 차트는 이제 다소 좀 최근에 생긴 차트예요. 마커를 이제 중간중간에 표기를 한다라는 그런 차트입니다. 다소 최근에 생긴 차트이고요. 그다음 뭐 스텝 라인도 있고요. 보통 작도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차트가 바로 이 영역 차트입니다. 영역 차트가 이제 좀 멋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기사를 쓴다든지 뭔가 율의 비율의 증가를 볼 때, 아니면 감소된 양을 볼 때 뭔가 전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또렷하게 보여요. 이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영역을 이렇게 색칠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역 차트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이제 하이킨 아시 차트라는 것을 또 좀 사용을 합니다. 이 차트는 기본적으로 캔들 차트랑 비슷한데 좀 더 추세를 보기 편하게 되어 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하이키나시 차트도 있고 그리고 뭐 랭코 차트, 레인지 차트 등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차트들이 보통 다 캔들 차트라고 생각을 하면 우측에 이제 가격이 나오는 차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는 아래쪽에는 이제 시간에 따라 형성되는 차트. 그래서 이 캔들 차트든 뭐 라인 차트든 간에 뭐 이 차트를 나누는 어떤 방식에는 뭐 가격에 따라 나뉘는 그런 차트, 가격을 따르는 차트, 그다음 뭐 시간을 따르는 차트, 아니면 뭐 거래된 뭐 개체 수를 따지는 차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차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트레이딩
뷰에서 우리 이제 하모닉 이론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터미널 바를 배울 거예요. 터미널 바. 터미널 바 할 때 이 바는 막대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이 식별이 되었다면 D점 이후에 가는 요 짧은 시간에서 가장 스위치를 여기서부터 실행 구간이 하고 스위치를 딱 누르는 그것이 바로 T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T바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패턴 완성을 확인하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패턴 완성을 확인하는 요소. 이제 제가 대표적인 것을 이제 터미널 바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이외에 이제 뭐 보조지표 RSI라든지 보조적인 요소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볼린저 밴드 아니면 뭐 이평선 이런 거 할 때 뭔가 다른 신호가 함께 포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패턴 완성을 확인하는 요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모닉 패턴에서 딱 봤을 때 하모닉 패턴은 주로 캔들 차트로 보니까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캔들. 사실 캔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캔들을 이해하는 그 내용은요. 그래서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이 캔들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스위치가 바로 이 터미널 바라는 거예요. 터미널 바의 뜻은, 그럼 터미널 바가 뭔데?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터미널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패턴 완료를 결정짓는 캔들 막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패턴이 내가 여기가 나비 패턴이고 여기가 D점이에요. 예상 D점. 그러면 그냥 요 끝에 1.27점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일단 이 D점을 보통 포함을 하고 있고 이 D점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XA 값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RG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캔들 막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XA 값만 포함을 시킬 때도 있고요. XA 값과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은 뭐 BC 프로젝션의 어느 정도의 그 유연한 값, BC 레이어링을 통해서 생긴 그 BC 값, 그리고 XA 값, 그리고 AB는 CD. AB는 CD 값,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 요소잖아요. 그렇죠? 물론 Alt AB는 CD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촘촘하게 모여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고 적어도 XA 값만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마지막 캔들 막대예요. 우리가 뭐 패턴, 하모닉 패턴을 구성하는 이제 시간 프레임이 있겠죠. 내가 지금 4시간 봉 차트를 보고 있다. 내가 1시간 봉 차트를 보고 있다. 여기 시간마다 식별되는 하모닉 패턴이 다르겠죠. 그렇죠? 일단 하모닉 패턴은 그리고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모닉 패턴 15분 봉에서도 되나요? 5분 봉에서도 가능한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모든 차트, 모든 프레임에서 동일한 원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하모닉 패턴에서 이 PRG가 어쨌든 식별이 되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 캔들 막대가 터미널 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고 있는 시간 차트에서 식별된 그 패턴 내에서 마지막 캔들 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T바가 뭔지 기본적인 개념은 봤어요. 그렇죠? 아직 차트를 보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XA 값을 포함하고 있는 캔들 막대로, 그렇죠? 이상적인 형태는 보안 값인 A, B는 CD, 그리고 BC 프로젝션 등의 값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이상적이지만은 또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 대충 일단 PRG로 내가 생각을 했던 그 부분 그리고 XA 값을 포함하고 있는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터미널 바 캔들 막대라고 쳐요. 우리가 캔들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그 캔들이 마감이 되겠죠. 그 캔들이 마감이 되면 터미널 바가 완성이 된 거겠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캔들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내가 그 캔들 막대의 마감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컨펌은 그 캔들 막대가 완성이 된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뭔가 아리송하고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우선은 캔들 막대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바가 판별되고 패턴이 완료되었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 터미널 바가 이제 실행 단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실행 스위치니까요. 그리고 T바 이후의 초기 캔들 형성 구조를 살피자. 이게 가장 또 첫 번째 그 이후에 하는 우리가 캔들 확인 지침 1번입니다. 터미널 캔들의 봉 마감을 살피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마감을 살피고 우리가 뭔가 포지션 진입을 했다면, 자금을 투입했다면 봉 마감 이후 다음 캔들의 위치를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빠른 손절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뭔가 내가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빠른 손절도 괜찮거든요. 예를 들면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주식은 BTS 등을 선두로 승승장구했던 하이브 보통주입니다. 하이브 보통주도 안 좋은 시기가 있었죠. 그렇죠? 2022년에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그때 이 하이브 보통주가 딥크랩 패턴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딥크랩 패턴을 봤다면 여기에서 한 번쯤 얘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팅은 할 수 있죠. 우리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우린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들어갈 자리에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가 포착이 되었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그리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데 라고 하면 빠른 손절이 답일 경우도 있어요. 내가 손절 안 하고 나 끝까지 버티면 될 거야. 우리 존버만이 살 길이다. 버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패턴이 날봉상의 패턴인데 사실 이후로 반전에 실패하고 다시 이 가격대가 오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1년이 걸려서 다시 이 자리가 오게 됩니다. 그럼 이 긴 세월, 지금 제가 봉 체크를 해두었어요. 시간을 336날이에요. 거의 1년이나 되는 시간을 내가 언제 상승할지 모르는 이 주식에 물려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욕이 절로 나오겠죠.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고, 내가 만약에 이때 들어갔다라고 하면 와, 내가 진짜 왜 이때 샀지 하면서 여기선 거의 반토막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 반토막의 하락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 물론 나는 반토막으로 가면 나는 얘가 꾸준히 올라갈 것을 믿고 아래에서 물 타면 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왜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1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런 순간에 맞닥뜨리면 정말 참담합니다. 그쵸? 참담해요.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그때 내가 3% 손절일 때 손절 잘라냈어야 되는데, 그러면 3% 손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 여기가 물론 너무 좋아서 나 계속 들고 있을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긴 세월 336날, 1년이라는 세월을 봤을 때 내가 이때 이거 자르고 다른 거 잘 오를 거 사서 만약에 이익 봤으면 훨씬 낫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차라리 아니면 현금이라도 들고 있으면
현금 들고 있다가 이 밑에서 샀으면 훨씬 내가 좋을 수 있잖아.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결과론적인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필요할 때는 짧게 손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 같은 사실 그냥 주식인데 우리가 보통 정말 이런 상품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레버리지를 낀 상품들 아니면 인버스 상품들 아니면 선물 거래, 옵션 거래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영역으로 가면 손절의 가능성, 손절의 필요성이 좀 더 커지긴 합니다. 특히 그쵸. 하락 배팅일 경우 언제까지 경기가 안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관점이 아니다 싶으면 분명히 손절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에 고통받을 수 있고 내가 고통받는 시간 대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판단을 내리고 계획을 세워서 다시 도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딥크랩 패턴이 이제 위반이 된 무효화가 된 그런 경우를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이 터미널 바라고 판별이 되는 바가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초록색 양봉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터미널 바에 좀 확대를 해서 살펴보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 툴을 사용을 해서 딱 재어보면 여기에서 지금 1.618을 포함하고 있는 캔들바, 여기가 이 초록색 캔들바로 보이실 거예요. 꼬리를 만들면서 쭉 밀어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녹색 요 바를 우리가 터미널 바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반전이 되려면 이 터미널 바, 이 캔들 막대 위로 올라가줘야 일단 추세가 뭔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터미널 바 이후로 이 터미널 바보다 더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것도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요럴 경우에 터미널 바가 지금 신호를 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차트 반전에 실패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반전해야 될 자리인데 반전하지 못했어. 내가 지금 여기서 얘네를 막지 못했어 라고 지금 얘가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 터미널 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오랜 시간 또 이렇게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조금 올라가요. 그럼 이제 올라가나? 너 좀 기다렸는데 이제 올라가나 하는데 이 터미널 바를 결국에는 넘질 못하죠. 터미널 바의 상단을 넘지 못하고 여기에서 터미널 바만큼 여기서 딱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터미널 바가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반드시 그래서 터미널 바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 바를 지금 차트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봉 마감 이후 다음 캔들의 위치까지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터미널 바를 살피는데 그 다음 캔들까지 살피긴 살피는데 언제까지 마냥 살펴봐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모닉 패턴과 마찬가지로 30개의 캔들 정도는 여유를 준다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초기 3개의 캔들 막대가 가장 중요하다. 보통 반전이 잘 일어날 경우 그리고 굉장히 쉽게
한 번에 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터미널 바 이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캔들이 가면 벌써 판가름이 납니다. 아주 잘 반전한 경우예요. 그래서 터미널 바, T바에서 플러스 1에서 또렷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선 일단 3개까지 살펴보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3개의 캔들이죠. 다음 3개의 캔들. 먼저 보실게요. 자, T바가 얘가 있어요. 그쵸? T바. T바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기준을 이렇게 딱 세우죠. 그쵸? 여기가 T바면 얘가 만약에 우리가 하락 반전을 예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가 뭔가 XA 값이랑 뭔가 PRG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뭔가 패턴이 완성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여기를 패턴 완성 지점으로 찝었어. 그런데 다음 캔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초과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반전에 실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런 반전에 실패했나라고 했는데 다시 두 번째에 터미널 바 제자리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비로소 여기를 딱 뚫고 지지를 뚫고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지금 제가 이 그림은 굉장히 이상적인 케이스를 그린 거고 보통은 여기에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캔들이. 그래서 보통은 이 꼬리가 이쯤에 형성되는 경우가 더 훨씬 많습니다. 캔들이 내려갈 때 보통 이렇게 1개, 2개, 3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겹쳐서 보통 내려가죠. 1개,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2개, 그다음 다시 올라갔다가 힘줘서 내려가고 여기도 다시 올라갔다가 힘줘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형성됩니다. 캔들이. 그래서 이 캔들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 터미널 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RG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경우 살짝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여기서 또 한 번 헷갈리죠. 그럼 패턴의 완성 끝이 여기야? 패턴 완성 끝이 여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XA 값을 포함하고 있는 터미널 바 캔들 막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예시는 굉장히 이상적인 예시입니다. 이런 예시 찾기도 힘들어요. 이런 예시 찾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이상적인 예시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나비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약간 비점이 삐져나온 느낌은 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시죠? 우리 다들 비점의 공차 허용 범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비 패턴이 나오고 여기가 1.27 구간이 되는 그런 지점이겠죠. 1.27 XA의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터미널 바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인으로 끝났습니다. 도지 사인이죠. 굉장히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도지 사인을 주고 뭔가 이렇게 뭔가 추세가 올라갔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도지 사인이라고 합니다. 도지 사인. 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일자인 거죠. 일자. 도지 사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후로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이고 이상적인 케이스예요. 언제나 물론 이렇지 않죠. 보통 힘이 정말 좋다면 이 도지 사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린다. 그럼 이거는 엄청 힘이 강한 경우를 뜻해요.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는 이렇게 힘이 또 팍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도지 나오고 또 도지 나오고 이렇게 반전이 또 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캔들이 만약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 이 다음 캔들이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좀 자연스러운 흐름
아주 기본적인 패턴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도치 사인이 의미하는 바, 요 녹색, 요 캔들 도치 사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힘이 팽팽함을 얘기합니다. 매수와 매도 간의 힘이 팽팽한 경우, 그런 경우에 여기도 꼬리가 달리고 여기도 꼬리가 달리고 이 몸통이 아주 얇아지면서 이렇게 빅매치를 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빅매치를 하고 있는 모양이고, 그 이후에 반전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요런 사인, 그다음 뭐 해머 사인 같은 거, 망치 캔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가 나오면은 일단 굉장히 기본적인 반전 신호를 주는 캔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반전 신호를 주는 이런 캔들로 마감이 된 경우는 굉장히 또 좋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이제 다음 봉을 보자고요. 그래서 요 도치 사인, 요거를 T바라고 볼 수가 있죠. 터미널 바. 터미널 바가 여기서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캔들을 봅시다. 그 다음 캔들을 보면 음봉이 강하게 내리꽂혔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매뉴얼에서 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매뉴얼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일직선을 이렇게 이 캔들 크기만큼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뚫어줄 때 지금 강하게 뚫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강하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포지션 진입을 이 T바에서 많이 합니다. T바에서 이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캔들의 완성을 머릿속에 그려보겠죠. 그렇죠? 캔들의 완성을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이 정도로 캔들이 완성될 것 같아 하고 베팅을 한 번쯤 해보고 손절가 잡고 진입을 합니다. 보통. 그럴 때 얘가 이렇게 내려 꽂아준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한번 안심을 하겠죠. 그렇죠?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얘가 여기서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매수를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 거겠죠. 사실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타이밍을 놓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인드 컨트롤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리고 쫓기지 않고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크게 막 물리고 막 너무 걱정이 되면 그 순간은 정말 너무 긴장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평단가를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만약에 우리의 관점이 틀렸을 경우 손절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도 내 평단가가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손실할 때, 우리가 돈을 넣고 들어갈 때, 나 이 주식으로 100% 수익 볼 거야 라는 생각보다 내가 지금 이 지점에 들어가면 몇 퍼센트를 내가 잃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조금 잃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조금 잃는 게 좋으니까 평단가를 신경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조금 잃을까랑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네,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T바 밑으로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완전 좋았어, 일단 됐어 라고 생각을 할 테고요. 그쵸? 그런데 다시 올라가요. 얘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얘가 이 몸통을 넘느냐가 이제 그 다음에 보는 매뉴얼이 되겠죠. 터미널 바를 기준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바, 지금 스위치가 꺼질랑 켜질랑 해. 지금 이런 순간인 거죠. 그래서 얘가 이 몸통을 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부르냐 하면 PRG 리테스트라고 부르죠. 이제 리테스트. 고점 리테스트, 저점 리테스트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리테스트를 하모닉 이론에서 얘기할 때는 보통 PRG 리테스트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반전 영역인 PRG니까요. 그래서 PRG 리테스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실패를 확인하고 안 되겠네 하고 더 심하게 떨어지죠. 그렇죠? 더 심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PRG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PRG에서 터미널 바가 중요한 이유이죠. 그래서 확인한 이후에 굉장히 반전을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차트가 어떤 차트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함께 살펴볼게요. 바로 봤던 이 차트가 좀 전에 딥크랩 패턴으로 우리를 1년 동안이나 힘들게 했던 하이브 차트의 더 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차트는 주봉상의 패턴이고요. 현재 굉장히 반전을 잘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모닉 이론 알았다면 하이브 고점에 매수하는 일은 잘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또 하모닉 이론의 좋은 점이에요. 보통 이렇게 돼서 여기가 반전이 점쳐지고 있으면 매수 버튼에 손이 가다가도 이거 여기 너무 크게 지금 너무 크게 반전 신호가 있는데 해서 망설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모닉 이론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내가 얘가 하락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는데 섣불리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 물리는 것만은 피할 수 있다. 그래서 하모닉 이론 굉장히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강추드리고요. 여기에서 지금 반전을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살펴보면 현재 618 되돌림까지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618 되돌림은 0.618은 피보나치 되돌림 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수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얘가 만약에 추가로 상승할 경우에 이 0.618이라는 되돌림 눌림목 자리는 굉장히 좋은 매수 지점으로 우리들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차트를 보고 하이브를 진입을 했다라면 0.618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지금 하이브의 그럼 주가는 어떠느냐? 지금 잘 올라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죠. 그렇죠? 0.618에서 일단 되돌림을 이 자리가 정말 좋은 매수 자리였고 여기가 이 0.618짜리가 정말 좋은 매수 자리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이 0.382 구간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관찰돼요. 지금 여기 26만 4,500원 여기에서 조금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매수세가 붙는다면 강하게 올리겠죠.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한 번에 뚫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요 0.236 구간은.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보았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다가 또 좋은 자리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모멘텀이 좋다라 그러면 거래량이 이제 쭉 올라오겠죠.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도 잘 올라가고 있는 하이브 차트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딥크랩 패턴으로 우리를 1년 동안이나 이런 세월에서 힘들게 했지만 그리고 또 올라갔고 그리고 다시 내려왔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 크게 보면 지금 이런 자리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패턴을 봤을 때 큰 저항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618 자리를 놓쳤다. 나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 나 너무 억울해서 지금 사야 돼. 하시는 분들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뚫을 수도 있고 만약에 뚫으면 이렇게 뚫은 다음에 이 채널에서 뭔가 지지 구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가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T바 플러스 3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 패턴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는 지금 비트코인 차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지금 이 비트코인 차트 상에서 T바가 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나 1.27을 포함하고 있는 터미널 바, 이 빨간색 음봉 맨 끝에를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기본 각도를 쟀을 때 일단 상승 기울기가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판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럼 다른 부수적인 뭔가 요인도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대체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각도론 그리고 얘가 했을 때 이 저점을 T바의 꼬리 끝에서 점점 올리느냐
이것을 이제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 사실상 기울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가 좋고 그럼 상승에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승에 힘이 있을 경우에는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를 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도 단기간에 꽤 또렷한 반전 흐름을 보여주었고 얘가 이렇게 지금 엄청 크게 양봉이 나왔는데 얘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신호가 이 터미널 바 근처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 보라색 라인까지가 터미널 바 상단인데요. 이 차트에서 얘가 이 지점을 확인한 순간 이때 이거 상승 맞네 가자 하고 지금 올려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때 터미널 바를 넘으면서 쭉 상승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지금 이렇게 음봉이 또 한 번 꽂히면은 이거 하락하는 거 아니야? 반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긴 또 특히나 변동성이 크니까 우선은 지켜보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다음 좋은 자리 그 다음 바로 좋은 자리가 이 터미널 바를 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꿀팁이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터미널 바를 넘는 순간을 포착하자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때에는 만약에 반응이 잘 일어난다면 손절가도 짧고 그렇죠? 내 기준은 명확하니까요. 그렇죠? 손절가도 짧고 이익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터미널 바를 관찰하고 이 터미널 바를 세우는 일, 뭐가 터미널 바냐를 세우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터미널 바의 역할, 패턴 성공. 우리가 오늘 성공을 중점적으로 배웠지만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공 및 실패에 대한 그런 신호를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신호를 감시하고 감지하고 그리고 실행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또 패턴 성공 및 실패에 대한 판단, 측정의 기준을 마련해 준다. 어떤 기준이죠? 객관적인 기준. 그리고 이 기준을 정해줌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대응하기가 쉽겠죠. 이 실행의 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따라서 기준이 명확하다라면 빨리빨리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실행은 짧고 우린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터미널 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 배운 터미널 바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굉장히 반복적인 훈련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알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하모닉 이론과 함께 하모린과 함께 수익을 말하다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